산내 이계를 두서없이 공부를 하고 요번에는 태풍대과계에 왔습니다. 산내 이계는 서계전의 한 말에서 보면은 이자는 양년이 불량적 불가동이라 고로 수지 대과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턱이자 이는 기를 이자 합할 이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수양하고 또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내 이계였습니다. 이제 그 다스림이 또 기름이 부족하면 움직이지 못하니 태풍대과계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움직이지 못하니 그렇기 때문에 태풍대과계가 이 산내 이계 다음에 오게 된 그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산내 이계에서 모든 것을 그 순서에 맞추어서 잘 이렇게 다스려지고 잘 길러지고 이래 또 잘 합하여지고 이러했기 때문에 대과과에 대과를 산내 이계 다음에 놓게 됐다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풍대과 괴의 그 괴명을 보겠습니다. 못택자, 바람풍자, 큰대자, 진할과자.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못택자, 바람풍자, 큰대자, 진할과자 이 네 글자가 이 괴의 명이지요. 그 태풍이라. 택은 못택자는 외계가 태위택계 못이 되고 또 풍은 매개가 중선풍, 말하자면 소니풍이고, 이래서 합쳐서 못과 바람이 합친 용어가 대과라는 용어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자를 가지고 태풍 대과 하는데 과자, 흔히들 우리 과자를 진할 과자, 또 때로는 허물 과자, 이런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늘 합니다. 그런데 이 주역에서는 이 과자가 무슨 과자 하면 많은 과자를 봐야 돼. 많은. 뭐가 많은가? 큰 것이 많다. 그래서 많은 과자로 읽히는 진할 과자, 지나칠 과자, 또 허물 과자, 이런 글자로 용어를 읽되 이 주역의 뜻을 새길 때는 이 과자를 마늘 과자로 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외께는 무엇이요? 내께는 바람이 합친 것이 태풍이고 태풍.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쳐서 이루어진 이름이 대과다 이 말이에요. 큰데 마늘과 큰 것이 많다. 그러면 어느 것이 큰 것이 많은가 그대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음은 소고 양은 대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음은 소, 양은 대. 그러니 큰 대자지요, 마늘 과자지요, 큰 것이 많다 이 말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니 큰 것이 많고 작은 것은 적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과라, 대과. 대과라 하면 큰 죄를 지었는가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고 대과라 하는 것은 양이 많다. 맞아요. 양은 대고 음은 소니까 양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2, 93, 94, 95 이 네 개가 다 양이지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 과자를 양이 지나쳤다. 원사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니고 양이 지나치는 법이 없죠. 양은 절대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다. 양이 참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괴 형상은 음은 적고 양이 많은 것으로 이제 형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여기에서 뭐를 택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괴를 소성계 한 괴를 보라 하면서 소성계 한 괴를 소성계 한 괴를 보면 가미수가 됩니다. 가미수 소성계로서 가미수계가 되지요. 양가세는 물이고 폭판에는 양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 괴 하나로 소성계를 보면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가미숙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미숙계는 내용이 어떤 말이냐면 습감은 유보하야 유심형이니 행하면 유상물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습감에는 거듭 습 웅덩이 감 거듭 웅덩이니 신중하게 하면은 그 오직 마음이 형통해서 가는 길에 떳떳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 중수감계의 괴사의 말입니다. 태풍대과를 공부를 하면서 중수감계의 괴사의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대과라 하는 이 자체가 양이 많아서 대과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실상 내용은 보면은 아주 험하다 이 말이에요. 험한 것은 중감수도 험한 미 있거든. 그래서 그걸 비유하게 말하다 보니 이 괴가 소성계 하나로 보면은 중감수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이치가 여기에 담겨 있다. 어려운 이치가 여기에 태풍대과에 담겨 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 태풍대과 궤대음에 나오는 중감수계를 여기에 인용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괴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태풍대과에 대한 괴사를, 이 태풍대과에 대한 괴사는 대과는 동이요니 이유유왕하야 형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대과 큰게 마늘과 큰 것이 많지요. 하나 둘 셋 넷 큰 것이 많다 여기 대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를 과자를 마늘 과자를 해석하는 겁니다. 대과는 동이요니 기둥동 흔들릴려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니 그러면 어느 것이 기둥이고 어느 것이 석가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초육하고 이 초육은 기둥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이 큰 거 많은 것을 약한 기둥 위에다 얹어놨으니 이 기둥이 힘이 없어 흔들릴 밖에 없지요. 이렇기 때문에 대과는 동이요니 기둥동 흔들릴요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니 이유유왕하야 형하니라. 이유유왕 이할리 있을류 바유 갈왕 가는 바를 두면 이로울 것이니라. 그럼 가는 바를 둔다는 말을 앞서서 여러 군데에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 대과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나에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은 그것이 좋을 것이니라. 이 말인즉 대과라 하는 것은 기둥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위험하나 그 위험한 상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동이요니 이유유왕하면 형하리라 길하리라. 그래 이유유왕을 하는 것은 가는 바를 두면 이로울 것이라 하는 내가 목적하는 바에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이런 말이 됩니다. 이유유왕하야 형하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대과라 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군자니까 군자는 살을 안 지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 요니 기둥이 흔들려도 이유유왕하면 갈 바가 있으면은 이로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괴사의 말을 공자님이 다시 부언 설명한 걸 다시 또 한번 해봅시다. 한화 대과는 대자과야고 대과라 하는 것은 대자 큰 것이 너무 많소. 지랄 과자를 많은 과자를 해석합니다. 큰 것이 너무 많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 소보다 음은 소고 양은 되니까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공자님이 괴사의 말을 부언 설명하신 것이 단사인데 단사에 하는 말이 단화 대과라 하는 것은 대자가 과야오 대가 너무 많소.
강과이 중하고 강이 많이 중을 하고 강과이 중하고 그러면 92, 93, 94, 94 모두가 강이죠. 중을 했다. 강과이 중을 하고 6이 자리에 9이가 있어도 중은 중이죠. 9호 자리에 9호 있어도 정중이죠. 이것이 바로 강과이 중하고 소니 열행이다. 소니 외괴는 소선괴는 외괴는 중손풍이죠. 외괴는 중태택이죠. 그러니 소니 열하고 중손풍의 궤덕은 겸손한 것이고 태위택계의 궤덕은 기쁜 것이고 이래서 손이 겸손할 손 기뻐할 열 손이 열하고 강중이 응하여 대영 이정하니 그래서 대자과요 광가이 중하고 광이 지나치게 많다면 강이 많으면서도 네 꾀로는 이 자리에 9이가 와서 중만 했고 네 꾀는 9호 자리에 9호가 와서 중도 하고 정도 했고 이것이 바로 강중이고 광과이 중하고 소리 열행이다. 소리 네 꾀는 중손풍이고 외 꾀는 태위택이니까 네 꾀의 중손풍의 궤덕은 손이 되는 것이고 외 꾀의 중택태의 궤덕은 열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손이 열하고 이유유왕하야 내형하니 이유유왕하 이유유왕 이유 이할이 있을유 바유 갈왕 가는 바가 있어서 이룰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 가는 바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말이냐? 이 92, 93, 94, 94 분자가 다 말하자면 네 개가 다 주어진 바에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유왕하야 이유유왕이 이할이 있을유 바유 갈왕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울 것이요. 그래서 이와 내형하니 그렇게 이에 내 형통하렴 이에 형통하니 대과지시 대의라 대과때가 참말로 크도다. 대과때가 크도다. 참말로 대과때가 크도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원 설명을 드려서 이 궤 전체가 외괴는 태위택이고 내괴는 중손풍이고 합친 궤의 이름이 대과다 이 말입니다. 그래 큰대 진할 과자를 여기에서는 만을과 이렇게 본다 했습니다. 큰 것이 많다. 큰 것이 너무 지나쳤다. 많다. 이래 말이 되죠. 그러면 큰 것은 배는 양이고 소는 음이니까 배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되니까 음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배나 더 이 양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것이 너무 많다. 큰 것이 지나쳤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그 이름을 대과로 지었고 그러면 이제 대과라 하는 그 자체는 뭐냐? 대과라 하는 그 자체. 대과라 하는 것은 어느 한 중심을 잡았을 때에 어떤 경우에 중심을 잡았을 때에 이것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폐단 적어서 일어나는 폐단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일어나는 폐단은 이 효마다 그것을 분산해 놓은 말이 초육, 92, 93, 94, 95, 36까지 본 효사를 대과에 대한 그 내용을 흩어나서 분산해서 말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과라 하는 것은 괴사에 다른 말이 대과는 동이오니 이유유왕하여 형하니라. 대과라 하는 것은 큰 것이 지나쳤다. 큰 것이 많다는 것은 바로 큰 것이 많으니까 이 전체에서 보면은 어떠한 물체를 두고 이렇게 가상한다면은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근본이 위태롭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동이요니 기둥동 흔들릴요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니 이유유왕하야 형하니라. 이유유왕
이할이 있을유 바유 갈왕 갈바를 둠이 이로울 것이니 그래야만이 결과가 형통하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활 괴사를 다시 고공자님이 부원 설명한 말씀이 단활 하는 괴사를 다시 해석해서 이 말이죠. 단활 대과는 대자과야오. 대과라 하는 것은 큰 것이 너무 많소. 대자과야오. 강과이 중하고 강이 많이 가운데 하고 강이 그렇죠. 부이 구삼 구사 구오 이 네 개가 전부 다 강이니까 이 강이 가운데 했지요. 가세는 초육 있고 위에는 상육 있고 그 가운데에 강이 네 개나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과이 중하고 강이 지나 많게 중을 하고 그렇지 전체보다 중이 된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도 네 개에도 육이 음자리에 구이가 와서 정중은 안 되지만은 중은 됐다면 중을 했고 외계의 구호 자리 역시 구호가 와가지고 정도하고 중도하고 다 했다면 그러면은 외계에도 강이 중을 하고 외계에도 강이 정중을 하고 이것이 바로 강과이 중이 되면 강이 많은 데서 중을 하고 이 말이죠. 손이 열행이라 손이 외계는 중손통이고 외계는 중택태고 합치면 손은 괴덕이 겸손할 손, 손순할 손, 괴덕이 손이고 해위택은 괴덕이 기쁠 열자 열이고 이래서 손이 열하고 강중이 응하야 강이 외계의 유기자리에 구이가 해서 중을 하고 외계의 구호 자리에 구호해서 중을 하고 그래서 강이 중을 해서 서로 응을 하고 그러면 구이하고 구호하고 서로 응을 하고 이 말입니다. 강중이 응하고 강중이 응하고 말이에요. 강중이 응을 했으니 강중을 해서 이 구이 강중하고 구호 강중하고 구이 강중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외계의 중 외계의 중해서 서로 응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강중이 응이 되면 이유용하야 내영하니 갈바가 있으면 이로워서 형통하다 하니 갈바가 목적이 있어서 그 행할 바가 있으면 형통하다 하니 대과지시 대의제라 이 대과때가 참말로 그 형통함을 이룬다. 흔히들 우리가 이 대과를 중심을 해서 선천을 마지막을 봅니다. 앞서 건괴로부터 건곤둔농 수송사 이렇게 해서 쭉 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중간수 중리화를 끝으로 선천 30회가 끝나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선천이 완료되는데 선천이 완료되는 실상은 이 대과에서 선천이 완료되는 기틀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강과이 중을 하고 손이 열령을 해가지고 이유유왕 그러면 이제 후천을 가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유유왕하야 내영하니 갈 바가 있어서 이에 내에 형통할 이에 형통하다 하니 대과 지시 내의자라 대과 때가 참으로 큰 뜻이 있다. 참으로 크다. 이런 말로서 괴사를 부원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에 대한 상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활. 택멸목이 대관이, 택멸목이 대관이, 못택자, 몇자, 나무 먹자, 못새 나무가 있어가지고, 못새 나무 서서 그 못새 나무가 오래토록 물에 잠겨 있으니, 그 나무가 결국은 물에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형상이니, 그러면 이제 택은 서방이 되는 것이고, 택은
소는 우리가 동남간으로 보면 실상은 동방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으로 인해 가지고 동방에 아주 심한 어떤 역사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은 도덕이라든지 모든 어떤 문화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결국 태풍 대과계를 보면은 우리 이 동방 쪽에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떤 글자 하나 이렇게 기록하는 것 없이 구두로만 말로 하려고 하니 이사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요약해서 하는 말밖에 안 되니까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대과라는 것은 결국 선천을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이제 후천을 가는 예시하는 것이 바로 대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크게 말해서. 이렇기 때문에 상활에서 이 상활, 태풍 대과 상활에서 하는 말이 상활 택멸목이 대과니, 택멸목이 대과니, 나무가 못에서 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과라고 하는 것이니, 대과라고 하는 것이니, 군자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독립불구하며 돈세무민하느니라. 독립불구, 독립, 홀로독, 설립, 안일불 두려워할 구. 혼자 우뚝 서 있어도 그 어떤 경우라도 결국은 말하자면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불구라.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것. 홀로 꿋꿋이 서 있어도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것이 바로 독립불구하며 독립 홀로도 설립 안일불 두려워를 홀로 서도 더럽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하며 돈세무민하느니라. 돈자는 흔히들 도망할 돈 이렇게 말합니다만 실상은 숨을 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을 돈도 아니요, 도망갈 돈도 아니요, 은둔할 돈, 은둔하여도 세상에 은둔을 해도 민자는 답답할 민 아닐불. 그래서 돈세무민하느니라. 무 없을 무 답답할 민. 세상에 은둔해 있어도 답답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궤 전체에, 그러면 뭐가 세상을 은둔해도 그 답답함을 못 느끼느냐? 부의, 부산, 부사, 구호, 이 외군자가 그러한 형상을 띠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태풍 대과는 우리가 산지박괴를 보고 지뢰법괴를 봤습니다. 산지박괴에서 초육은 박상이족, 육이는 박상이변 전부 멸했어요. 초육도 멸, 육이도 멸, 육삼도 멸, 육사도 멸했는데 육오에 가서 관어하야 이 국민총이면 무구리라 하는 말이 산지밖에 육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육도 소인, 육이도 소인, 육삼, 육사, 육오 모두가 소인이었다면 소인은 멸을 하지만 대인은 절대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지 밖에는 초육, 박상, 이족, 육이, 박상, 이번, 육삼, 박상, 무구 이렇게 쭉 나가지고 육사는 박지 절건, 육어는 관어, 군인총 이렇게 했는데 상육에 가서 상구는 군자거든. 마지막에 최고 마지막 군자는 말이야. 그러니 초육도 깎고 육이도 깎고 육삼도 깎고 육사 육오 다 깎았건만 상구는 못 깎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냐? 자연의 대원리의 법칙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대과라 하면 지나치게 많다는 데서 아무리 많아도 군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정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지밖에 상구에 가선 상구는 석과는 불식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하는 말로서 그 다시 지뢰복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박다음에 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풍 대과의
군자가 많은 것은 소인이 많으면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군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 멸하지 않는다는 그 암시가 이 상활에서 하는 말이 다시 보자하자면은 상활 택멸목이 대관이 택멸목 못택 멸할 멸 나무목 그러면 못은 뭐냐 외견은 못이지요. 내견 중선풍 나무지요. 그렇죠. 오행으로 소는 목이 되는 것이고 이 오행으로 태는 금이 되는 것이고 목을 했지요. 그럼 금국목을 하면 목이 결국 멸하는 게 되지요. 그러나 이 멸하지 않는 것은 왜 멸하지 않느냐? 92, 93, 94, 95 이 네 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멸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방 문물이 동방을 괴롭혔건만 동방은 절대 그 서방 문물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서방이 되고 여기는 동방이 됩니다. 동방손 목이니까 그래서 동방의 모든 문화 문물이 서방 문물에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잠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대과에 숨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상관에 하는 말이 택멸목이 대과니 택멸 못새 나무가 멸하는 것이 대과라는 이름으로서 지정했다면 해서나 군자가 이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독립불구하며 독립불구 홀로 독설립 안일불 두리활구 홀로 우뚝 서있어 절대 외롭다든지 거기서 어떤 그 소침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독립불구하며 홀로서도 두렵지 아니하며 돈세무민 하는이라 돈세 돈자가 숨을 돈자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은둔할 돈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을 은둔해도 무민이라 없을무 답답할린 답답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택풍대과가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서 이 태풍대과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괴를 그냥 외관상으로 보고, 그러면 외관상으로 본다는 것은 형상을 보는 겁니다. 괴의 형상. 괴의 형상을 볼 때에 아무리 봐도 소인은 적고 군자는 많고 또 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체를 나누어 보면 네 괴는 중선풍이고 네 괴는 태위택이고 그러면 중선풍은 장녀가 되는 것이고 태위택은 소녀가 되는 것이고 두 남매가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매가 있는데 언니 동생인데 쉽게 말해서 언니가 밖에 있고 동생이 안에 있다면은 어떠한 그 지로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좀 막막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 언니가 동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지만은 동생은 언니를 이끌어 갈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말 됩니다. 그러면 아는 이끌어건 먼저 앞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밖은 뒤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 괴의 그 이치로 따지자면 이러면 이 괴과 관계가 외괴가 언니가 되고 외괴가 동생이 남매지간이 된 형제지간이 되니 두 형제가 언니가 앞서고 동생이 뒤 따라가니 이것이 안전하다. 안전할 수 있다.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형상, 이건 형상을 보고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괴가 앞서서 서계전에도 말씀했듯이 서계전에서 뭐라 했냐면 이자는 양년이 불량저 그래서 만약에 불량저 불가동이라 만약에 산내 이께서 잘 기르지 못했으면 움직이지 못할 것인데 이 산내 이께서 잘 길러서 이 태풍 대과교에 왔기 때문에 이 불량적 불가동이라 만약에 산내 이께서 기르지 못했으면 가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나 산내 이께서 잘 길렀기 때문에 이 태풍 대과교에 와서 완전히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불량적 불가양인데
잘 길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지 대과하고 잘 길렀기 때문에 산매익계 다음에 태풍 대과를 놓게 됐다 말이죠. 그 말인즉 이제 이것을 해설을 잘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왜 다른 데보다 더 설명이 많으냐 하면은 이 대과학계는 형상을 보고 먼저 비유를 해야 됩니다. 이걸 비유를 안 하면 안 내용 효사 문장에 가면 이 말을 무슨 말인지 해석이 힘이 듭니다. 그 때문에 이 대과라는 구성체를 먼저 얘기하기 위해서 내괴는 어떠하고 외괴는 어떠하다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내괴는 언니가 되고 외괴는 동생이 되는 것이죠. 한 가정사를 말하면은 그러면 부모는 없는 한 가정에 부모가 없는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오손도손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이미를 이 태풍 대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육. 초육은 자용백모이면 무구리라. 자용백모. 자자는 자리 깔 자자라고 읽습니다. 흔히들. 그러나 그냥 뭐 자리 자 해도 되고, 자리 깔 자자. 자. 용, 슬용자, 흰백자, 띠뿌리 멋자. 이 자리를 까는데, 자리를 이렇게 펴는데, 흰 뿌리를 쓰면, 흰 띠뿌리를 쓰면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대과 때에 아주 정성이 충만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려움이 기둥이 지금 흔들린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대과는 동이요니 했으니까 대과라 하는 큰 것이 너무 많은 것은 바로 한쪽에 무게가 실려 있어가지고 이 밑 근본이 흔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 근본 흔들리는 것은 아무리 흔들려도 위험을 안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냐 하면은 사람이라는 천심, 절대 사가 없는 지극정성.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일심이 청렴하면은 만사가 위필이라. 내 한 마음이 오직 청렴, 맑고 기쁘다는 생각이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여기에서 지금 하는 말이 초육에서 자용백모면 무구리라. 흰 삐뿌리로서 자리를 쓰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 그 흰떡 뿌리 하나들 어떠한 지극정성을 표시하는 그 장소에 내놓는다면은 그거야말로 정성이 언제 충만하니 하늘이 감동하는 것이죠. 하늘이 감동하니 아무리 이 대과로서 한쪽에 어떤 이 편중돼서 치우쳐가지고 흔들리고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위험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 이 대과학계는 뭘 의미하느냐? 정성만 가득하면은 모든 것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면 정성이라 하는 과연 어떻게 해서 정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정이라 하는 것은 발을 정자에다가 정성성자를 썼지요. 썼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잠깐 멈춰놓고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이 정성이라 하는 것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동군 학산면 호탄이라는 데에서 호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한 그 유역인데 그 물을 이렇게 여우를 건너 다니는 곳 이름을 호탄이라고 지었어요. 이 태풍 대과계를 얘기하다가 객관실이 왜 그 충북 영동 학산 호탄 얘기는 왜 나오느냐 이렇게 그 할 주역
공부는 할 일이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시간 낭비하느냐 아마 시청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은 이 태풍대과의 초육에 대한 정성을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서 그 충북 영동군 합산면 호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금강유역을 이렇게 진행하는 곳입니다. 그 호탄이라고 하는데 범호자에다가 탄자는 여울 탄자를 썼어요. 호탄, 범이 그 강물을 이렇게 건너다닌다고 해서 호탄이라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전설적인 말 같지만. 그래서 그 여울, 호탄이를 이렇게 건너가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국사라는 절이 있어요. 뭐 불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영자를 편안한 영자를 썼습니다. 나라 국자 절 서자 말하자면 나라의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절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이 역사도 물론 깊지만은 그 깊은 역사 속에 세세풍 속에 어떤 그 외세에 의해 가지고 멸화를 당한 그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닌데 고려 만렵에 큰 나라의 위국이 있을 때에 위난 있을 때에 영국사에서 전국에서 지주 말하면 어느 한 절이면 절 책임자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스님들이 그 영국사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나라의 호국 안녕을 빌었는 거예요. 호국 안녕을 빌었는데 느닷없이 마당에 뭐가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죠? 지금 그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스님이 보니 나무가 한 폭이 떨어졌어.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와서 집었더니 놓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절마당에 나무가 한 폭이 떨어지길래 가서 보니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귀해서 이상한 일이죠. 나라가 한창 혼란할 때인데 나라의 안녕 질서를 비는 기도를 모든 스님들이 정성껏 드리고 있는데 마당에 그런 나무가 뚝 떨어지는데 모두들 이하에 생각하시고 그 나무를 걷어가지고 참 먼 한 곳에 심었어요. 심은 그 나무가 어느 날에 그 영국사에 가면은 큽니다. 엄청 심히 큽니다. 나무가 무슨 나무는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 자작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이후에 물론 많은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혼란한 그것은 잠재워지고 국태를 안녕한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있는 말이지만은 그 정성의 표시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거짓말 같죠. 실사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태풍대과 초육에서 초육은 자용백모면 무구리라. 자용이라고 하는 건 띠뿌리거든. 띠뿌리를 이렇게 캐가지고 그 띠뿌리를 엮어가지고 자리를 만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성이지 그 가치가 있겠어요? 어떤 물건에 대한 대가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자리를 만든 그 사람의 정성, 그거는 최소한의 아주 그 간략하면서도 지극정성한 그런 정성을 들으면은 이 대과가 아무리 치우쳐서 기둥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기둥이 넘어갈 리가 절대 없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정성만 충만하면은 아무리 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 일을 결국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영국사라는 그 절의 가상적인 얘기 같지만은 다소 그 정성은 이런 것이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국사 절에 대한 얘기를 여기 부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래서 초육은 자용백모면 무구리라. 자용백모 그러니까 흰 띠뿌리를 서서 자리를 흰 띠뿌리를 서면은 허물이 없다. 그
그만한 정성만 거기에 들어는 것이지, 정성이 들어는 것이 다른 건 없거든요. 그리 공자님도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상화, 자용백모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유재하여라.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부드러움이 아래에 따릅니다. 부드러움. 우리가 흔히들 이 외유, 내강,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니 내강 그 자체가 외유가 없이는 내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강하고 외유는 결국 그 외유 때문에 내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유 외강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2, 93, 9495 이 강이 지나치게 많지만 이 부드러운 유 하나를 결국은 금방 동이 흔들려서 넘어갈 것 같지만 절대 안 넘어간다는 거.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만한 정성을 여기에서 자용백모라는 그 한 물체로서 정성으로서 행세를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간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용백모로 하는 그 말 자체는 별것 안 같지만 그 자용백모 하는 그 정신 자세로만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하게 된다면은 그 일은 결코 폐하는 일이 없다는 거. 이렇기 때문에 태풍대과 초육의 자용백모를 하는 것은 초육은 자용백모면 무구랴 흰 띠뿌리를 수면 허물였다 하는 하는 정성만 가지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성으로서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으로서 대한다거나 정성으로서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